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공습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이번 미국의 군사행동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향후 국제질서까지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각 5일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요청을 이웃국가 콜롬비아가 안보리에 대신 전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긴급회의의 쟁점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1945년 10월 체결된 유엔 헌장 2조 사항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다른 국가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고 상대국 주권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안보리의 승인이 있을 때와 자위권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허용되는데 미국의 군사행동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안보리 회의 소집 요청을 공개 지지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배했다며 국제질서의 불안정화까지 초래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대체로 마두로 독재는 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지만 국제법을 무시한 미국의 일방적 무력 사용은 우려된다는 반응입니다. As I say, I can be absolutely clear that we were not involved in that. And as you know, I always say and believe we should all uphold international law.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외부에서 강요된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고 영국 가디언은 국제사회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다고 비판도 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要靠实力才能够得到真正的和平。
yo. 현지 시간으로 6일 CNN의 스티븐 장 베이징 지사장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극적인 체포가 중국 소셜미디어상에서 대만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CNN에 따르면 이 방송사의 장 지사장은 중국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에 관해 대규모 투자 석유 수입을 해온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라면서도 마두로 대통령 체포로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보다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좀 더 우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장 지사장은 일부 분석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의 군사작전 이후 대만뿐만 아니라 작은 이웃나라들과의 영토 분쟁에서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며 남중국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일 블룸버그 통신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중국 누리꾼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를 대만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참고 모델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일 밤 중국의 대표 SNS 웨이보에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작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관련 기사 조회수는 4억 4천만을 기록하기도 했죠. 중국 누리꾼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과 다르게 중국은 대만을 내적 문제로 두고 정당성을 가졌다라며 우리도 들어가자. 미국의 이번 공습은 중국군이 대만을 기습 공격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붙잡는 데에 완벽한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는 중국 내부에서 고조된 민족주의 여론이 즉각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는데요. 다만 그러면서도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강화해 대만을 공격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라이언 헤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이 스스로에게 너그러웠던 것과 같은 국제법 예외 권한을 중국에도 비공식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앞서 로이터 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국제사회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며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본보기로 중국에 대만을 침공할 빌미를 줬을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만 국가안전국은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사이버 부대가 2025년 대만의 핵심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263만 건 침입을 시도해 전년 대비 6%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에너지와 긴급구조, 병원 분야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에너지 분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전년 대비 1000%나 급증했습니다. TSMC 등 기업들이 있는 대만 반도체 산업의 거점인 과학단지들도 표적이 됐는데요. 반도체 산업과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과 산업 전략, 의사결정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사이버 공격이 중국 정부의 군사적, 정치적 강압 행동과 연계해 수행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이 항공기와 함정을 대만 인근에 접근시키는 합동 전투 준비태세 순찰을 한 해에 40차례 실시했을 때 그중 23차례 사이버 공격이 함께 강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도한 공격에는 인터넷 트래픽 폭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훔치고 통신망에 침투하는 중간자 공격도 있었다는 전언입니다.